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츠입니다. 최근 소파이가 안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무조건 소파이를 팔아라고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소파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 리스크가 이러이러하니 저라면 너무나 공격적으로 물을 타면서 대응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 템포 천천히 대응 또는 기다릴 것 같다라는 영상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파이는 어제 이렇게 7.2% 하락하면서 쌍저점을 테스트하게 되는 순간까지 직면했습니다. 이전 저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낮은 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소파이가 이러한 과격한 하방 움직임을 보여준 데는 공매도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소파이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친 주식의 숫자는 128.36 밀리언 개, 다르게 말하면은 1억 2,800만 개에 다다르고요. 이것은 2주 전 대비해서 7.7%나 오른 수치이고요. 52주 전 대비해서는 자그마치 1041%나 오른 수치입니다. 소파이는 605 밀리언 개의 주식이 지금 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말인즉슨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들 대비해서 21%가 지금 공매도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소파이 주식이 이렇게 바닥과 같은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소파이와 비슷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공매도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파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업스타트도 있고 랜딩클럽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여기 이렇게 아래에 보이네요. 비자도 보입니다. 제가 그 외에 이러한 기업들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크레딧 서비스라는 섹터 내에서 소파이가 가장 많은 공매도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 업스타트가 18.7%로 뒤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랜딩클럽은 6.8%, 페이팔은 2.0%, 그리고 비자는 1.7%로 공매도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은 적어도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의 악재를 바라보고 있고 더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업들 대상으로는 더 이상 악재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기에 공매도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파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공매도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학자금 대출 기한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자금 대출의 기한은 5월 1일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2022년 8월 31일까지 늘린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Additional Flexibilities and Support for Borrowers라는 말을 하면서 추가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소파이 영상에서 소파이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 은행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파이를 투자함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대출 만기 기한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기어이 터져버린 것이죠. 소파이는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 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은 사람들은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버리는 등 리파이낸싱을 해야겠지만, 정부 측에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리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튜던트 론스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파이의 리스크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6일 발행된 8K 리포트에 의하면은 소파이의 경영진은 학자금 대출 기간인 2022년 8월 그 이상으로 대출 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2023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소파이는 미래 매출액 그리고 Adjusted EBITDA의 가이던스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매출액 가이던스는 1.57 빌리언 달러였는데 1.47 빌리언 달러로 줄였고요. Adjusted EBITDA의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180 밀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줄여서
100밀리언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참고로 가이던스가 줄었다는 것은 성장률 투자에 있어서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볼 때 기업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것은 가이던스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데 기준인 가이던스가 바뀌어버리니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저평가했던 기업이 이제는 고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Y축에는 소파의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X축에는 PS 멀티플을 놓았습니다. 참고로 소파이는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할 때 PS 멀티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소파이 그리고 크레딧 서비스에 위치하고 있는 소파의 경쟁사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소파이는 여기 갈색깔 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파이는 지금 PS 멀티플로 약 7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률은 80%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80%는 사실 엄청나게 높은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소파이 외에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있고요. 그 와중에 이러한 기업들은 소파이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파이가 완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꺾인 상태에서 자칫하면 주가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파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소파이의 주가는 벌써 고점 대비해서 65%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 좋은 악재와 함께 소파이가 가이던스를 수정하게 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무작정 주워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매번 관찰하면서 실제로 기업이 잘하고 있나 또는 외적 변수로 인해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나를 보고 그렇게 되었다면 전략을 살짝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파이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주가가 더 저렴해지면서 다른 경쟁사를 대비해서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준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파이의 내적인 스토리는 변하지 않았기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소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리셨다면 스스로 느끼는 리스크에 맞춰서 조금 더 평소보다 천천히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그동안 다른 기업에 집중을 하면서 손해를 경감시킨다면 그것 또한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